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율에 비례한다. 자기저항 RM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뮤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이고 A는 단면적, L은 자로의 길입니다. 이 자기저항은 투자율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전기회로의 전기저항에 대응한다. 즉 맞죠? 자기저항은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인 거고 전기회로에서는 전기저항에 대응되는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저항이 클수록 동일한 기자력을 인가한 경우 발생하는 자속은 감소한다. 3번에 대한 내용은 기자력 NI는 파이 RM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예로부터 자속 파이다 라고 하는 것은 RM분의 N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동일한 기자력에 대해서 자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자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 직렬 연결된 자기저항의 등가 자기저항 값은 개개의 자기저항을 모두 합한 값과 같다. 즉 합성 자기저항 RM은 직렬 연결 시 RM1 플러스 RM2 등에 이렇게 그냥 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1번이 잘못되어 있다. 자기저항은 투자율에 반비례합니다. 회전자 위치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전자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는 정답은 홀 센서입니다. 이 홀 센서다라고 하는 것은 홀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를 검출하는 그러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도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자개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전자력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는 이쪽으로 모이고 반대쪽은 플러스 전하가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 양단에는 전이차 V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이 자개가 근접해 오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자개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홀 센서인데 이 홀 센서 같은 경우에 회전자 위치를 검출하기 때문에 BLDC 전동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홀 센서는 홀 효과를 이용하여 자기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자성을 띤 물체가 다가오면 신호를 발생한다. 그 신호가 이 V가 되겠죠. BLDC 모터의 영구자석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로 사용되기도 하며 자속 센서, 크랭크 각 센서, 캠축 센서 등의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이 된다. 정답은 3번의 홀 센서가 되겠습니다. 12급 동기발전기 회전자가 터빈에 의해 300rpm으로 회전할 때 발전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동기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파수 F를 구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20에 동기속도 NS는 300이고요. 극수는 12가 되기 때문에 30Hz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이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기동, 반발기동, 반발유도 쉐이딩 코일, 모노사이클릭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산기동에는 저항분상, 리액터 분상, 콘덴서 분상이 있는데 또한 콘덴서에는 콘덴서 기동형, 이가 콘덴서 전동형, 영구 콘덴서 전동기 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영구 자석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동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건수비 및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고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됩니다.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것은 단상 변압기와 그리고 삼상 변압기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고 5번에 상회전 방향 및 위상 변이가 같을 것은 이제 삼상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병렬운동 조건에서는 이 네 가지 극성이 같을 것, 건수비 및 전격 전압, 그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에 변압기의 용량이 일치할 것, 즉 변압기의 용량은 달라도 우리가 병렬운전이 가능합니다. 변압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변압기에 대한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부하 손이라는 게 있고요. 즉 부하와 관계없는 손실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와 관계가 있는 이제 부하손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럼 무부하 손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철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유전체 손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체 손. 자, 다음에 철손에 해당하는 것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것이 있고 와류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손은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히스테리시스 손이 보통 80%이고 와류 손이 20% 정도가 됩니다. 부하 손에는 동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유 부하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게 되면 1번 동손은 부하손이다. 그렇죠? 동손은 부하손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 손실로 구분된다. 그죠?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 손, 즉 와전류 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재질의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 가로축은 자개의 세기, 세로축은 자석 밀도다라고 했을 때 자개를 가하게 되면 자석 밀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이루는 이 면적이 단위 최적당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결국에는 손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히스테리시스 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재질의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에 비례한다. 그죠? 면적에 비례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적층한 자성체 두께만 2분의 1로 줄이면 와전류 손실은 2분의 1로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와류 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P2는 비례상수 K의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입니다. 즉 두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보기에서 자성체의 두께를 즉 T 값을 2분의 1배를 한다라고 하면 손실은 몇 배가 되겠어요? 4분의 1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직렬부하에 연결된 사이리스터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 위상각을 30도에서 60도로 변경하면 출력 평균 전압은 몇 배가 되겠는가? 단 출력 전류는 연속적이고 환류 다이오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먼저 전파 정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 SCR이 이렇게 있다 라고 보고요. 전원은 여기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부하가 만약에 저항부하이다 라고 볼게요. 저항부하일 때 여기에서 VDC는 파이분의 2 루트 2에 2라고 하는 건 여기 시력값 2를 의미하게 됩니다.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얘는 무슨 부하일 때? 네, 저항부하일 때. 저항부하일 때. 그런데 얘가 R
LVI다 이거 이렇게 RLVI RLVI다. 그러면 VDC는 이렇게 됩니다. 5분의 2 루트 2에 똑같은데 이게 뭐 만들면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RLVI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환류 다이오드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환류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환류 다이오드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다시 RLVI면서 여기에 환류 다이오드가 있다. 라고 하면 VDC는 얘랑 똑같아요. 5분의 2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뭐예요? RLVI면서 환류 다이오드가 없는 애다 이거예요. 즉 얘란 얘기네. 그렇죠? 그랬을 때 알파 값이 30도에서 60도로 변경되면 평균 전압은 몇 배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똑같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그럼 요것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에 비해 몇 배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30도에 비해 몇 배이냐. 그대로 보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루트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등기의 공급전압과 발생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도전등기의 토크가 전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토크 T는 오메가 S 동기 각주파수예요. 오메가 S분의 P2다라고 적을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 S의 V1 제곱에 R1 플러스 S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S의 R2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게 유도전동기의 토크식입니다. 그럼 이로부터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상적인 변압기회로 해서 부하저항 RL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A의 값은 여기에서 이 이상적인 변압기의 건수비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건수비 A는 N2분의 N1 V2분의 V1 거꾸로 I1분의 I2가 되고요. 루트 임피던스에 관해서는 G2분의 G1 될 것이고 R은 루트 R2분의 R1 루트 L2분의 L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최대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임피던스와 부하의 임피던스가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변압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려면 여기에다 건수비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A의 제곱 RL이 돼요. 1차 측으로 환산하려면. 그럼 결국에는 R, P라는 값과 여기에 있는 RP라고 하는 값과 여기에 A의 제곱 RL이라고 하는 값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이거예요. 이로부터 건수비 A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RL분의 RP가 됩니다. 똑같죠 여기서. 건수비 A는 루트 R2분의 R1이라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RL이라고 하는 값은 1이고 RP라고 하는 값은 10 되겠다. 그래서 건수비는 루트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0V 60Hz 6극 15kW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이 95%일 때 회전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2차 효율, 이타2는 공식에 의해서 1-S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P2분의 P0 또는 동기속도 NS분의 N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이 회전수 N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회전수 N은 얘랑 얘랑 곱하면 되잖아요. NS 곱하기 이타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이고요. 이타2 이렇게 되겠네.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극수는 6극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100분의 9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1140rpm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죠? 1200이고요. 여기 95, 0.95다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95라고 하는 것은 100 빼기 5잖아요. 그럼 100분의 5면 20분의 1이면 그럼 얘는 1200 마이너스 요거 20으로 나누면 60이란 말이에요. 그럼 1140이라는 값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복권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권발전기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복권발전기가 이렇게 그리고 직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러한 복권 발전기. 얘는 내 분권 복권 발전기 뭐 이렇게 하겠죠. 보기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무부하 특성은 분권 발전기의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럼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부하가 없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는 직렬 권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요? 복권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특성은 분권 발전기와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가동 복권에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자속을 제가 파이 F다라고 하고 직권에서 오는 자속을 제가 파이 S다라고 하면 가동일 경우에는 자속 파이가 파이 F 플러스 파이 S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복권 발전기를 의미하죠. 가동 복권에서는 부하가 증가하면 여기에 있는 부하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럼 부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커졌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흐르는 계좌 전류 IF는 어때요? 일정하죠. 왜냐하면 RF분의 요 V니까 거의 일정하다고요. 부하가 증가하면 그럼 얘가 증가하면 얘는 일정하니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증가해야 되겠죠. IA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값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 전류가 증가할 것이고 당연히 전기자 전류도 증가하겠죠. 전기자 전류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세 번째,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면 여기 있는 게 증가하면 직권 계좌의 기자력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명히 얘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증가하면 요 전류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자력 F다라고 하는 것은 NI란 말이에요. NI.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직권 계좌의 전류가 증가하면 기자력도 증가하겠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과복권 발전기는 전부와 단자 전압이 무부와 단자 전압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부하 전류 I가 되고요. 여기는 단자 전압 V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부하 전류가 0이니까 무부하시죠. 무부하 전류. 여기 2란 말이에요. 2.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일반적인 발전기는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이렇게 떨어져요. 어디에서? 정격에서. 이렇게 정격 전류에서. 그죠? 그런데 무부하 C나 정격 C나 얘가 거의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평복권이라고 해요. 평복권. 그런데 부하가 증가할수록 단자 전압이 증가하는 이런 애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요? 과복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얘는 정격 전압 Vn이 무부하 단자 전압 V0보다 큰다. 얘를 뭐라고 한다? 과복권. 그래서 과복권에서는 단자 전압이 부하시 단자 전압이 무부하 단자 전압보다 크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류기의 최대 효율은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일치할 때 얻어진다. 그렇죠? 직류기에서 최대 효율은 무부하선과 부하선이 같을 때, 즉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을 발생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직류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규약 효율은 자,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뭐예요? 출력이 전기 에너지예요. 뭐라고요? 출력이 전기 에너지다.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분의 출력에서 출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뭐예요?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을 얘기하는데 이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직류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입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번과 4번은 이 규약 효율과 실측 효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실측 효율이 뭔지 보면 기기 입력과 출력을 실제로 측정하여 출력을 입력으로 나누어 구한 효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력 및 입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규약 효율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손실을 측정 또는 산출하고 여기에 기초를 두어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산출 효율을 우리는 규약 효율이다 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발전기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고 전동기는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셔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입력 전압이 VDC인 6스텝 제어 3상 인버터가 3상 Y결선 평형부하가 인가할 수 있는 선간전압 기본파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파의 최대값이 얼마이냐. 그럼 먼저 6스텝 3상 인버터가 뭔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회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략화한 그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VDC를 반으로 나누고요. 스위치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스위치 S1부터 S6까지 우리가 스위칭을 해서 이 3상에 대한 3상 전력을 3상 전압을 공급한다 이거예요. 그럼 스위칭 작용을 통해서 각 상의 출력 전압은 이러한 파형이 됩니다. A상,
그리고 B 이상, 그리고 C 이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선간전압은 자, VAB라고 하는 것은 VA에서 VB 파형을 빼면 돼요. 그럼 이러한 파형이 되고요. VBC라고 하는 파형은 VB에서 VC에 대한 파형을 빼면 이러한 파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VCA도 C에서 A를 빼면 이러한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이렇게 위상이 120, 120, 120만큼의 차이가 나는 삼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선간전압의 최대 기본파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 출력 상전압을 즉 여기에 있는 파형을 주파수에 대한 해석 즉 퓨리에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분의 2의 VDC에 여기에는 135, 즉 구형파이기 때문에 135의 고조파가 포함이 됩니다. n분의 1의 sin n 오메가 t. 그리고 위상이 120도, 120도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선간전압이란 말이에요. 선간전압은 VAB라고 하는 것은 VA에서 VB를 빼주면 돼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3N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제거가 돼요. 3고조파, 6고조파는 원래 없고 9고조파, 그 다음에 15고조파 이런 것들이 제외가 돼요. 그래서 출력 선간전압에는 6K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차수의 고조파 성분만이 남아있게 되고요. 즉 VAB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얘가 뭐예요? 기본파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5분의 2 루트 3 VDC가 기본파의 최대값이 되겠다. 즉 결국은 뭐예요? 5분의 2 루트 3 VDC.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3번에 5분의 2 루트 3 VDC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락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락비 K는 IFN분의 IFS입니다. 그래서 IFN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상을 단락시켜 놓고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이고요. IFS다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시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되는데 즉 전격 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를 단락비다라고 하고 공식에 의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다라고 쓸 수 있고 GPU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단락비가 크다라는 것은 즉 K값이 크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아야 됩니다.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아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려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야 됩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적고 전압 변동률이 적겠죠. 그럼 전압 변동이 적으니까 안정도가 향상되고 과반회량이 증가해야 되고 충전 용량에 대한 여유가 있게 됩니다. 또한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즉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주자속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계자의 기자력이 커야 되는 거예요. 주자속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자속이 크기 위해서 이 계자의 철심은 커져야 됩니다. 또한 계자와 전기자 간에 멀어야 되기 때문에 공극이 커야 됩니다. 즉 철이 많이 들어가고 공극이 크기 때문에 기기는 커지게 되고 무겁고 비싸지게 되겠죠. 철이 많이 들어가면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기를 보게 되면 발전기의 공급과 단락비는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락비가 크다, 공급이 크다, 비례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발전기의 공급과 단락비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라고 되어야 되겠죠. 1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비는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이다. 그죠? 단락비는 피우법에 의한 값의 역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비는 전격 전압 상태인 개방 단자를 단락시켜 측정된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와의 비율인 즉 IN분의 IS이다.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단락비는 개방 전압이 전격 전압이 상태일 때 계좌 전류 IF1과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 상태일 때의 계좌 전류 IF2의 비율인 IF2분의 IF1이다. 이것도 아까 설명한 내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1Hz 4급 건선형 유도전동기가 전부하 조건에서 1572 rpm으로 회전할 때 2차 회로의 상당 저항은 1옴이다. 동일 부하에서 2차 회로의 상당 저항을 2옴으로 증가시켰을 때 회전 속도는 해당 문제는 비례추이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동기 속도 NS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극수는 4극이고 120의 주파수가 60이 되기 때문에 1800 RP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립을 구해보면 슬립 S는 동기 속도 NS분의 NS-N 되겠죠.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전부하 조건에서 1575의 회전 속도로 회전한다 이거예요. 그럼 슬립은 이렇게 쓸 수 있다. 1800분의 1800에서 1575를 빼게 되면 225 이렇게 나와요. 이게 슬립 1 이거예요. 그렇죠? 그때 얘의 회전자 저항이 1옴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 회전자 저항을 2옴으로 했다 이거예요. 얘를 몇 배로 했어요? 2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슬립도 얘도 똑같이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돼요. 얘를 S2라고 해볼게요. 얘도 2배가 된다고요. 얼마가 돼요? 1800분의 요거의 2배니까 450 돼요. 그렇죠? 225의 2배인 450이 된다고요. 그때 회전수 N-는 1-S에 N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1800분의 450 곱하기 18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1800에서 450 빼면 돼요. 1800에서 450을 빼면 1350 나오네. 1350 RPM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회전수가 1575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슬립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지금 회전자의 즉 2차 회로의 저항이 1옴에서 2옴으로 했다. 그러니까 2배가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슬립도 몇 배가 돼요? 2배가 된다고요. 요거에서 이렇게 2배가 된다고요. 그랬을 때 회전 속도 이거죠. 계산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부하 상태인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 1차 단자 전원을 50Hz 110V에서 60Hz 220V로 변경했을 때 철심 내부의 자속의 변화는 이 변압기의 유기기 전력 E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44 F N 파이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자속에 관한 식으로 쓰면 파이M은 4.44 FN 분의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110V의 50Hz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220의 60Hz로 했을 때 자속 변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전압은 110에서 220으로 했으니까 2배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파수는 50에서 60 됐으니까 5분의 6배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니까 2배. 그렇죠? 주파수는 5분의 6배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5배로 어떻게 됐어요? 증가가 된다. 그러니까 자속이 3분의 5배로
증가가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절권의 코일은 180도보다 작은 전기각을 갖는다. 이 단절권의 각 베타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서 극 간격분의 코일 간격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극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N극, 여기를 S극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N극과 S극은 항상 뭐예요? 파이죠. 180도. 전기각 180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절권이라고 하는 것은 N극에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N극에서 들어가서 S극으로 나와야 되는데 단절권은 S극보다 그 이전에 코일이 나온 것을 요 거리, 여기를 코일 간격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코일 간격은 이 극간격보다 작겠죠. 그죠? 즉 180도보다 작은 전기각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류기는 같은 속도라 하더라도 극수가 다를 수 있다. 이 직류기에서 우리 유기기전력식 E는 이렇게 되나요? 60 A에 P, G, 파이, N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속도라 하더라도 뭐 극수가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자속이라는 것도 있고 병렬에서 좀 돋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보상권선을 사용한다. 그렇죠?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인데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보상권선이죠. 이 보상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하고 방향은 반대로 설치를 합니다. 네 번째, 발전기로 동작할 때 부하가 증가하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 중성축은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중성축의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성축 이동 방향인 거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성축 이동이 어디로?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동기는 중성축의 이동이 회전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동이. 그래서 발전기로 동작할 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중성축은 회전과 같은 방향, 발전기잖아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4번이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실이 없는 정상 상태의 벅 컨버터가 출력 평균 전압을 유지하면서 출력 전압 리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출력 평균 전압을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출력에 대한 전압이 일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출력 전압의 리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건데 여기 있는 벅 컨버터에 대한 평균 출력 전압, 부하 전류, 인덕터의 전류 및 맥동 성분의 첨두값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출력 평균 전압을 유지한다, 일정하게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 값을 뭐 하겠다는 얘기? 일정하게 하겠다, 그죠? 일정. 그러면 이 듀티비를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듀티비를 건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듀티비를 건들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맥동 성분 첨두값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얘는 바꾸면 안 돼요, 그죠? 듀티비를 바꿔서는 안 되니까. 그럼 얘도 일정하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L과 C, T 주기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출력 전압의 맥동 성분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L 값과 C 값을 증가시키거나, 그렇죠? 또는 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그러면 출력전압의 외곽동 성분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 보기에서 듀티비 건들면 안 된다고요. 듀티비 증가, 듀티비 감소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출력 캐패시터의 용량을 어떻게 돼요? 크게 해야 된다고요. 감소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듀티비를 유지하며, 그죠? 듀티비를 유지해야지 출력 평균 전압이 일정하잖아요. 유지하며 스위칭 주파수를 증가한다. 그렇죠? 주파수를 증가한다는 얘기. 이 주파수는 주기와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요.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주기가 감소하고 주기가 감소하게 되면, 그죠? 여기 있는 주기가 감소하게 되면 맥동 성분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해당 문제는 이 버컨버터에 대한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상 비돌극형 동기전동기의 부하각이 30도, 한 상의 유도기전력이 120, 동기리액턴스 3옴, 전기자 전류가 40A일 때 동기전동기의 역률각은 단 전기자 저항과 기계적 손실은 무시한다.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동기전동기의 등가이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결선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에서 한 상의 단자 전압을 제가 V다라고 보겠습니다. V. 그리고 이 유도 기전력을 E라고 보죠. 한 상의 유도 기전력을 E라고 보고 동기 전동기에는 전기자 저항 RA와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XS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부하가 있을 때 부하 전류 I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자 전압과 그리고 유기 기전력 그리고 이 전압 강화의 관계에 있어서 식을 세워보게 되면 V는 단자 전압이 유기 기전력보다 크겠죠. V는 E 플러스 I의 RA 플러스 JX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벡터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를 E 그리고 이 부하 전류는 요 유기 기전력보다 위상이 느리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얘를 I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을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위상이 같아요. 이렇게 얘를 I, 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S 즉 동기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얘보다 위상이 90도 앞설 거예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는 I,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E, IR, IX를 합친 값이 요 값이 단자 전압 V가 됩니다. 그럼 이 단자 전압과 이 유기기전력과의 위상차를 우리는 부하각 델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각도의 관계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가 알파예요. 그럼 여기도 알파겠죠. 그럼 여기는 90-알파, 여기도 90-알파, 여기가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식이 이러한 벡터도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저항을 뭐 한다고 했죠?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벡터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것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E 이렇게 되겠죠. E 그리고 I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IX가 되겠죠. 이렇게 IX 그렇죠? 그리고 얘가 V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자 여기 각을 델타라고 했습니다. 델타 값이 30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값이 120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IX를 한번 구해볼게요. I 곱하기 X는 얘는 40 곱하기
3이니까 12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길이도 얼마란 얘기예요? 120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120이 되겠죠? 그럼 얘 삼각형을 보면 얘와 얘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 그럼 여기는 12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30도가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각이랑 유각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알파랑 요 알파. 그럼 여기가 30도가 된다고요. 맞나요? 문제에서 동기전동기의 역률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자전압 V와 그렇죠? 단자전압 V와 그리고 부하 전류 I 간에 이루는 각이 역률각이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30 더하기 30이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역률각은 그래서 60도가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단자 전압 V와 부하 전류 I 간의 위상차는 몇 도? 60도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속도로 무부하 운전 중인 손실이 없는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자속, 역기전력 및 전기자 전류의 변화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먼저 타여자 직류 전동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단자 전압 V가 될 것이고요. 타여자니까 외부에서 자속을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IF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는 회전을 할 거고 이때 역기전력 E는 K, 파이, N이 될 것이고 E는 V-IA R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무부하 운전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부하 운전 중이다. 그러면 무부하면 IA 값이 0인 거예요. 그렇죠? 얘가 0이라고요. 결국에는 얘는 V랑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공급해주는 전압은 일정할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일정할 거고요. 그리고 역기전력도 일정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때 속도를 증가시키면 자속 파이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감소해야 된다. 감소. 그죠? 감소해야 돼요. 따라서 자속은 감소할 것이고요. 역기전력은 일정할 것이고요. 전기자 전류는 무부하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항상 0이잖아요. 무부하면 일정하다 이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다. 즉 무부하 운전 시 회전수를 증가시키려면 자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